집값 폭락 지표가 떴다. 자, 폭락. 되기 전에 뜨는 것을 지표라고 하죠. 폭락이란 막상 뭐가 진짜 떨어지는 거예요? 매매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은 이 전에 뜨는 지표가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외곽 지역. 요건 이미 떴었죠. 외곽 지역 매수세 증가, 중심지에 비해서. 그 다음에 거래량 감소. 또 금리 이야기했죠. 자, 여기 3개까지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있었죠. 뭐예요? 심리. 자, 그렇다면은 심리는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매도자 심리랑 매수자 심리가 있죠. 그랬을 때 심리 중에서 매도자 심리는 진짜 떨어지기 전까지는 확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호가를 내놓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느 심리가 꺾였냐? 매수자 심리가 꺾였다. 드디어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거래 절벽에도 신고가 거래 계속. 신고가 뜨면은 그냥 언론에서 반영해서 올리죠. 실거래가 등재 후 거래 취소된 아파트의 절반은 신고가. 그래서 취소 거래 중에서 신고가로 거래된 후 취소된 거래 비중이 31.9%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큰 지역의 지자체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 신고가 취소였다. 그래서 울산, 서울, 인천, 제주, 세종 이런 곳들이 높은 신고가 취소 비율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고가 거래 계속 저기서 끝이 아니라 뭐예요? 저것들 언제 취소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하락거래 되고 하락거래 비중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 때문이래요? 매물 부족 탓이다. 맨날 그놈의 매물 부족 탓. 자, 전국 매매수급지수 꺾였고, 자, 서울 매매수급지수 고점이 언제냐? 8월 초. 그러니까 잠깐 올라간 시기도 있었지만 이번 달 내내 하락하고 있었다. 근데 너무하지 않아요? 언론에서 매매수급지수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계속 오른다, 집값 오른다, 매번 기사로 도배를 했죠.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는 시기에도 100 넘었다. 아직도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반대로 100 이하에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매수 심리가 살아나서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100 이상이지만 매수 심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앞으로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일단 대출 중단됐어요.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던 사람도 못 사게 됩니다. 또 금리 올라갔어요. 여력이 되던 사람들 못 사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매력 지수, 부담 지수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매매 수급 지수 거의 한 달째 우하향 중인데 네벌, 도움 이런 데 가서 보셨을 때 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 인구 감소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 폭락론자들은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저희 영상 올린 게 1000개가 넘었어요. 어떻게 1000개 넘게 다 똑같은 소리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겠어요? 없죠. 아무도 못 봤어요. 매수심리 떨어진다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합니다. 지들한테 불리한 건 숨깁니다. 그래놓고 맨날 하락론자들은 음모론을 말하고 있대요. 그리고 하락론자예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정상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정상론자지 무슨 하락론자예요. 지들이 정상이 아닌 걸 인정하기 싫은 거지. 거기다가 여기 대출 중단됐어요? 대출 중단이 됐다는 거 지금도 영향을 주겠지만 계속 영향을 주겠다는 거죠. 언제까지? 적어도 11월 말까지. 그렇다는 건 앞으로 심리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농협만 그래요. 우리 SC 다 중단했고 마통 5천만원 신용대출 연봉 이내로 묶는다. 주담대 DSR 걸리죠? 어떻게 엉클해요? 유동성이 나올 데가 없는데. 거기다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발표됐죠. 사전청약은 뭐다? 공급 대책이 아니라 수요 억제 대책이다. 10만 가구 추가했어요. 사전청약 늘어나면은 일단 내 집 마련 안 하고 사전청약 받아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됐죠? 0.5%에서 0.75%로 인상됐다. 막 내렸다. 초저금리 시대. 부채랑 물가 누르려고. 요즘에 이주열 총재를 부동산 파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웃기지도 않는 소리죠. 이주열 총재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올린 것이 아니다. 물론 그냥 부동산을 껴서 이야기했을 뿐이지 올린 것은 가계부채랑 물가 상승률 때문이었다. 가계부채 억제되고 물가 억제되고 금리 충분히 올랐는데 집값 계속 오른다고 해서 이주열 총재가 집값 잡겠다고 물가 더 올리고 막 물가 10% 20% 올리고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물가하고 부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부동산 파이터야.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럼에도 뭐라 그래요? 기준금리 인상에도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다. 왜? 몇억 원 수준인데 금리 오르더라도 월 부담이 이제는 약간 늘어나는 정도에 그친다. 집값 계속 오르니까 계속 사세요. 이런 인간들. 권 교수 형. 요 인간 매번 무조건 오른다고 하죠. 요 인간 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이죠. 상반기 수익이 작년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저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버티겠다고 경매 넘겨버리면 은행 손실을 떠안아야 되니까 집값 오른다고 계속 해가지고 대출을 조금씩 갚도록 만들어야지 확 올랐다고 확 떨어져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되니까 집값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둘은 말할 것도 없이 뭐예요? 부동산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고 은행은 뭐예요? 비 올 때는 우산 뺏어가고 비 안 올 때 우산 빌려주죠. 비 오게 생겼으니까 이제 슬슬 우산 걷어가면서 안 올 거야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완화 중이죠. 추가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들 이야기해요? 0.25에서 끝난다 라고 보장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집값은 계속 오른다. 왜냐면 0.25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9월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은행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중금리는 더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들어가게 되면은 외국인 자금이 빠질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맞추려면은 더 높여야 된다. 지금 수준에서 100%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준금리도 계속 올린다고 그랬는데 발표하면서 이주열 총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완화적이다. 더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주담대 5% 가나 이야기 나왔죠. 이미 4%대는 나왔어요. 0.25% 올랐는데 시중금리 1% 오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까지 맞출 거예요? 1.25에서 1.75는 맞출 거다. 아무리 못 맞춰도. 왜? 기준금리가 코로나랑 미중무역전쟁 터지기 전에 1.25랑 1.75였으니까. 앞으로 심리는 더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요도 더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뭐하고 있어요? 신용 맞통, 패닉 대출, 6배, 8배 급증. 자, 사람들이 패닉 대출 해가지고 사겠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이럴수록 은행권 대출 중단은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신용 맞통 패닉 대출이에요. 즉 뭐예요? 생계형 대출이 많다는 거죠. 적어도 부동산 투기로는 안 들어간다. 왜? 신용 맞통 지금 받아봤자 그걸로 살 수 있어요? 끼케야 생계형 대출 아니면 안전하게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대비해야 되니까 현금 보유하기 위해서 미리 대출 받아 놓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주식이나 코인같이 소액 투자 가능하고 환금성도 좋은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 부동산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저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다른 쪽도 한도 막히겠죠. 당연히 막힐 수밖에 없죠. 앞으로 수요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 거래량 어떻게 됐어요? 8월 지금 3분의 1로 뚝 아직 안 끝났어요. 곱하기 2 한다고 해도 약속의 6월에 떨어진 그 수준만도 안 된다. 거래 절벽 양상 심해지고 있죠. 기준금리 인상 이후 무주택자들이 건망세로 돌아서서 줄었대요. 기준금리 인상을 8월 26일 날 했는데 8월 거래량에 반영이 돼요 그게? 이제서라도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수요가 줄어서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과 무관하게 이미 수요는 줄고 있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수요는 더 줄어들 것이다. 이게 맞는 거죠. 매물 부족으로 거래가 줄었던 것이 아니다. 거기다 오늘 신규 택지 발표됐습니다. 어디에요? 자,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진안, 신도시 그리고 세종시에도 신규 택지 나왔는데 자 봅시다. 7천, 6천, 7천 공급 안 적죠? 자 그 다음에 의왕, 군포, 안산 많이 올랐다고 했죠? 41,000원. 지금 외곽으로 번져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화성 29,000원. 인천은 지금 공급 폭탄이에요. 이제 검단 쏟아져 들어오면서 화성 봉담 들어온다고 하고 있죠. 남양주 진건, 양주 장흥, 구리, 교문 얼마나 들어와요? 총 14만원. 앞으로 공급 폭탄인데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거 보고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들어오는데 5년에서 7년은 걸리니까 집값에 영향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하라고 하냐? 그것도 5년에서 7년 이상 걸리는데 열심히 만들고 재건축 심리 높여서 집값 상승시키는 요인인데 공급 무세들 어떡할 거예요? 결론 지표 떴습니다. 매매도 집값 상승 요인이 뭐예요? 금리 그리고 규제정책 유동성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세금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 근데 요 심리가 꺾여가고 있다. 요런 것들은 이제 이미 다 지금 됐는데 유동성 중단했죠? 규제 엄청나게 강해졌죠? 세금 엄청 세죠? 금리 올라가고 있죠? 이제 심리 하나만 남았는데 심리가 꺾였다. 요런 것들이 종합되면서 그런데 심리 꺾였다는 이야기는 안 하죠. 그래도 신고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심리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급격하게. 금리는 이미 한참 전부터 올랐고 시중금리는 오로지 심리만 가지고 올리고 있었던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집값 폭락 지표가 떴다. 심리가 꺾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서막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